삼성전자 주주의 무려 95%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의 제도화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 충격적인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대기업 노사 갈등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자본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위험 신호이자 왜 우리가 지금 당장 국내 시장의 한계를 깨닫고 QQQ와 QLD 그리고 TQQQ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자본의 심장으로 이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증시가 왜 이토록 고통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진짜 불을 거머쥐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아주 냉정하고 뼈아픈 진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국내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불씨는 단연 삼성전자의 성과급 관련된 파업 이슈입니다. 누군가는 단순히 직원들이 돈을 더 달라고 떼쓰는 문제라고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 증시의 생명줄을 쥐고 흔드는 아주 무거운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끌어올리는 거대한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부동산이나 예금에 묶여있던 돈이 주식시장으로 대거 유입되는 그레이 로테이션이라는 흐름이고, 다른 하나는 시장에 진짜 돈줄을 쥐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입니다. 아무리 우리끼리 시장에서 치고받고 싸워봐야 성장의 한계는 뚜렷합니다. 외국에서 정말 천문학적인 자금을 굴리는 큰손들이 한국 시장을 매력적으로 바라보고 돈을 싸들고 들어와야만 우리 증시가 위로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바라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기업의 지배구조입니다. 국내 투자자들은 아직 시장의 성숙도가 낮아 단기적인 변동성에 목을 매는 경향이 강하지만 한번 들어오면 수조원을 장기 투자하는 외국인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즉 펀더멘탈이 우상향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회사가 피땀 흘려 벌어들인 돈을 대주주가 편법으로 빼먹거나 주가 조작 세력이 판을 치고 그것도 모자라 기업의 또 다른 주체들이 주주의 몫을 무단으로 가로채려 한다면 어떤 외국인이 이곳에 장기 투자를 하겠습니까? 최근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밸류업 프로그램이 왜 한순간에 동력을 잃고 가라앉고 있는지, 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업을 둘러싼 생태계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합니다. 물건을 사서 매출을 올려주는 고객이 있고, 기업이 사업을 시작하고 굴릴 수 있도록 목돈을 대준 주주가 있으며, 세금을 걷어가는 정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고 세금을 내기 전에 가장 먼저 임금을 받아가는 임직원들이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 시장을 보십시오. 그들은 기업이 잘 될 때 주주와 경영자와 직원이 과실을 나누는 것만큼 기업이 어려울 때 고통을 분담하는 구조가 지독하리만치 철저하게 정립되어 있습니다.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가 회사의 생존을 위해 하루아침에 8,000명이 넘는 직원을 해고하고 출입증을 반납하게 만드는 비정함이 바로 자본주의의 작동 방식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고용과 해고가 매우 경직되어 있습니다. 한번 정규직으로 입사하면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문화 속에서 어려운 말로 자녀 이익이라 불리는 기업에 남은 수익마저 임직원들이 통째로 가져가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녀 이익이라는 것은 기업이 잘 될지 안 될지 한 치 앞도 모르는 어둠 속에서 자기 자본을 온전히 투여해 위험을 감수한 주주들의 몫입니다. 주주는 주가가 폭락하면 피같은 돈을 잃고 눈물을 흘려야 하지만 임직원들은 다릅니다. 회사가 적자를 보든 흑자를 보든 매월 꼬박꼬박 약속된 임금을 받아갑니다. 회사가 완전히 망해 정리해고를 당하더라도 실업급여와 퇴직금이라는 안전장치가 존재합니다. 이처럼 리스크가 없는 주체라면 수익 또한 적게 가져가는 것이 자본주의의 가장 상식적이고 강력한 법칙입니다. 그런데 경쟁사였던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며 직원들을 독려하자 삼성전자 노조는 우리가 업계 1등인데 왜 저들보다 적게 받아야 하느냐며 영업이익의 무려 15%를 고정적으로 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해만 반짝 주고 끝나는 일회성 위로금이 아니라 회사가 적자가 나든 공장을 짓기 위해 수십조 원의 설비 투자가 필요하든 상관없이 평생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제도로 굳혀달라는 요구입니다.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 현대중공업, 카카오, 현대자동차 노조까지 줄줄이 들고 일어나 나도 15%를 내놓으라고 아우성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니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선이 싸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리스크는 주주가 다 짊어지는데 왜 회사가 벌어들인 과실의 핵심을 임직원들이 고정적으로 뜯어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익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주어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경영적 판단으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나 조선처럼 극심한 사이클을 타는 업종에서 호황기에는 돈을 쓸어가고 불황기에는 주주와 회사가 독박을 쓰라는 구조를 제도화하겠다는 것은 자본주의의 파괴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업의 단기적인 실적 하락을 넘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시장 전체를 불신하게 만드는 최악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질적인 노동시장의 불합리함과 지배구조의 결함 때문에 우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대주주가 지분을 빼돌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속도로 기업의 배당 여력이 훼손되고 주주 가치가 바닥으로 처박히고 있습니다. 수많은 소액 주주들이 모인 플랫폼 액트에서 진행한 투표에서 95%가 반대표를 던진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주식회사의 가장 핵심적인 의사결정 기구는 주주총회입니다. 주주들이 단 한 표도 행사하지 않은 채 노조와 사측의 밀실, 야합으로 기업의 이익 배분 구조를 고정해버리는 것은 상법이 보장한 이 배당에 대한 주주총회의 의결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많은 이들이 당장 파업이 해결되고 타협안이 타결되면 주가가 반등할 것이라 믿으며 안도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마취제에 불과합니다. 올해 조금 떼어주며 갈등을 덮어버린다면 내년에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3년 뒤에는 또 어떤 핑계를 대며 공장을 멈추겠습니까? 결국 이러한 악순환 속에서 대기업 총수들은 대한민국 땅에 더 이상 공장을 짓지 않고 정규직 채용을 극도로 꺼리게 될 것입니다. 자본과 기술은 전부 규제가 없고 주주 가치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미국 시장으로 빠르게 유출될 것이며 국내 시장의 경쟁력은 서서히 죽어갈 것입니다. 이 차갑고 잔인한 현실을 마주한 현명한 개인 투자자라면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내 소중한 자산을 주주의 권리조차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직된 시장에 묻어두고 고통받아야 합니까? 리스크를 짊어진 자에게 가장 확실한 보상을 제공하는 시장, 주주 가치 극대화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무자비할 정도로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해답이 바로 미국 나스닥의 우량 기업 100개를 모아놓은 QQQ입니다. 그리고 더 강력한 부의 증식을 원하는 이들을 위한 레버리지 도구인 QLD와 TQQQ입니다. QQQ에 포함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와 같은 글로벌 초인류 기업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주주의 이익을 훼손하는 어떠한 타협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실적이 꺾이거나 경영 효율성이 저하되면 수만 명의 인력을 가차없이 해고하며 조직을 슬림화하고 벌어들인 막대한 현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해 불태워버립니다. 주당 가치를 강제로 끌어올려 주주들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철저한 자본주의적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량한 기업들의 지수를 추종하는 QQQ는 시간이 흐를수록 자산의 가치를 복리로 불려주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대피소입니다. 더 나아가 인생의 계층 이동을 꿈꾸며 가슴속에 뜨거운 열망을 품은 투자자라면 나스닥 100 지수의 하루 변동폭을 2배로 추종하는 QLD와 3배로 추종하는 TQQQ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물론 레버리지 상품은 엄청난 변동성이라는 칼날을 품고 있습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계좌가 녹아내리는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시장처럼 구조적인 모순에 갇혀 우하향하거나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는 시장에서 속수무책으로 돈이 묶이는 것보다 전 세계 혁신 기술의 중심지이자 주주 친화적인 생태계가 보장된 미국 시장의 변동성을 견뎌내는 것이 훨씬 더 승률이 높은 싸움입니다. 누군가는 미국 주식도 고점이라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전 세계적인 침체가 오면 QQQ와 TQQQ 역시 폭락할 것이라며 겁을 줍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증명된 분명한 사실은 미국 시장의 위대한 기업들은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체질을 개선하고 혁신을 이루어내며 결국 이전의 고점을 뚫고 압도적으로 우상향했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노사 갈등이나 경직된 노동 문화가 기업의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가 철저히 뒷받침해주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대기업 직원들이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도덕적인 잣대로만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를 통해 내 미래를 바꾸고 부를 일구겠다는 꿈을 가진 우리들 또한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영악해져야 합니다. 내 돈이 일하는 일터가 주주를 홀대하고 기업의 자녀 이익을 빼앗기는 곳이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본을 철수시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본주의자로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피 같은 돈을 지키고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지금 당장 판을 바꾸십시오. 낡고 경직된 구조 속에서 매일같이 노사 뉴스에 가슴 졸이는 주식 투자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주주 가치를 신성하게 여기는 전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모인 운동장에서 QQQ와 QLD 그리고 TQQQ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쥐고 당당하게 부의 복리 열차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